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렸던 20대 시절 연애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그래도 연애하면서 남자 보는 눈이 좀 생긴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만 보고는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사람한테 크게 대고 보니까 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지 정말 잘 알겠네요.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던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글쎄 남편이라는 인간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였더라고요. 결혼 후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니 결국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혼 도장 찍었네요. 남들은 안 겪을 만한 일을 당하고 나니 이제는 도저히 결혼 생각이 들지 않네요. 결혼은커녕 정말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주위에서는 제 사정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나쁜 거라며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마 제가 겪은 일을 듣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놈 골라 만난 제 스스로가 한심하고 창피해서 차마 남들에겐 얘기하지 못한 제 사연을 익명을 빌려 전해보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교사인 저는 당시 제가 새로 다니게 된 한 종합학원에서 같은 동료 교사로 그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외모에 키도 큰 데다가 패션 센스까지 좋아서 처음 보는 누구여도 금방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인기 많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항상 사람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웃음과 몸에 배인 친절함으로 동료 교사들의 관심과 원장 선생님의 총애까지 독차지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도 인기가 좋던 선생님이었어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아이돌 저리 가라는 인기더라고요. 수업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도 귀찮게 하는 아이들에게 짜증 한 번 없이 다정하고 친절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많이 짓궂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무례한 농담에도 아이들에게 화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아이들 성적 문제로 항의 전화를 하신 학부모님들 마음까지 돌려놓을 정도로요. 외모며 언변이며 성격이며 빠지는 것 없는 그런 훈남이었습니다. 워낙 사람 좋고 친절하다 보니 다들 그 선생님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였죠. 주변 평판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으니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것도 유난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제게 묻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일을 알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냥 그 선생님이 원래 성격이 그러시구나 알고 나니까 저도 괜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워낙 잘난 남자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거든요. 근데 호감의 남자가 저한테 잘해주기까지 하니 끌리는 마음을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들한테 다 똑같이 친절한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싶어 일부러 더 거리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괜히 같은 학원에서 말 나오는 게 싫기도 했고 웬만하면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녀 사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회식 날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취하시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그 선생님과 제가 다른 분들을 배웅하고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부러 거리 두려고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았던지라 둘만 남으니 어색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안 기다려 주셔도 돼요. 벌써 시간 한참 지났는데 선우 선생님도 얼른 들어가 보셔야죠.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택시 태워드렸는데 유나쌤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야죠. 저야 어차피 금방 대리 부르면 되니까 괜찮아요. 다른 선생님들을 모두 배웅하고 저도 택시를 잡아 타려는데 늦은 주말 시간이라 택시 잡기가 여의치 않았어요. 저희 집이 택시기사님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 아니라 그런지 승차 거부를 당했거든요. 걱정된다고 택시 타는 거 보겠다고 기다리는 선우 선생님을 옆에 두고 30분씩이나 택시를 못 잡으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덩달아 귀가가 늦어지니 마음이 조급했어요. 사실 저도 회식에 지쳐 얼른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싶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유나쌤만 괜찮으시면 제가 집 앞에 바래다 드려도 될까요? 대리기사님한테 한 군데 더 들려서 가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차를 가지고 와서 대리기사님을 부르겠다던 선우 선생님이 제게 같이 차를 타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를 얻어 타고 가려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단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님도 계시니까 좀 덜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선우 선생님의 차를 얻어 타고 제가 혼자 지내고 있는 자취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저희 동네를 지나서 선우 선생님 집이라 그나마 부담이 덜했어요. 그렇게 제가 차를 얻어 타고 내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대리비 제가 내드릴게요, 선생님. 에이, 어차피 가는 길이었는데 유나쌤이 왜 대리비를 줘요? 지나가던 길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차라리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네네. 제가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네. 그럼 얼른 들어가세요. 올라가시는 거 보고 출발할게요. 네, 선생님. 내일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덕분에 집까지 잘 도착해 고마운 마음에 대리비라도 대신 내려고 했더니 선우 선생님이 대신 커피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매일 마시는 게 커피니까 수업 전에 한 잔 사다 드리면 되겠다 싶었죠. 선우쌤, 저 지금 커피 사러 가는데 커피 뭐 드실래요? 어제 제가 사드린다 했잖아요. 커피요? 아, 그거. 저 오늘은 커피 안 땡기는데. 다음에 사주세요. 매일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제가 커피 사준다니까 커피가 안 땡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매일 커피 사준다는 제 말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더라고요. 며칠이나 그러더니 주말 전 출근날 선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나쌤, 저 커피 사주세요. 아, 지금요? 뭐로 사다 드릴까요? 비싼 거 드세요. 지금 말고 내일이요. 내일요? 저 내일 출근 안 하는데요? 네, 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일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자는 말이었어요. 제가 했던 말이 있기도 하고 주말에 딱히 할 것도 없었던 터라 저도 그냥 그러자 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딱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참 많이 끌렸나 봅니다. 모르는 척 약속을 잡고 주말에 단둘이 만남을 가졌어요. 밖에서 만나자던 그 사람은 평소 제게 느끼던 호감을 고백하며 제게 진지한 이야기들을 잔뜩 전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선을 긋던 것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단둘이 얘기할 만한 시간을 꼭 갖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는 핑계인 거 알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리 만들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유나쌤이 저를 너무 밀어내시니까. 네? 제가 뭘 그렇게 밀어냈어요. 그냥 좋은 동료로 생각한 거죠. 학원에 괜히 오해받기도 싫고요.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너무 과하게 친절하죠. 저는 길 가던 개한테도 인사를 한다니까요. 제가 원래 어려서부터 성격이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좋아해요. 워낙 밝아서 누구는 이런 저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제가 너무 여기저기 잘해준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관심 가는 사람한테는 남다르게 친절하거든요. 지금처럼요. 쑥스러운 듯 살짝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남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우 씨는 제게 남다른 관심이 있다며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잘난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데 어느 여자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사실 저도 내심 관심이 있었던지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르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학원에서는 비밀로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눈이 있다 보니 서로 직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하기로 했죠. 애초에 워낙 두루두루 친절한 사람이라 저한테 대놓고 웃어주고 뭘 좀 잘해줘도 남들은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저만 조심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 몰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학원이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어요. 연애를 하고 나니 이 남자 저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워낙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줄은 알았지만 어쩜 그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아는 건지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척척하는 게 정말 이 사람 선수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자 몇이나 만났냐
많이 만난 거 맞지 않냐 물어보면 자기는 그런 평생 바람둥이 같다는 오해에 시달렸다며 속상해하곤 했어요. 그때는 그런 그 사람의 말을 바보같이 다 믿었네요. 인기가 많아도 피곤했겠다 싶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며 저희는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남자 놓치면 2번 다시 못 만나겠다 싶었어요. 이미 둘 다 30 넘어 결혼 정년기였기에 결혼 생각을 안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1년을 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지금 집 계약 곧 끝난다 그랬지? 응. 안 그래도 이제 슬슬 이사갈 집 알아봐야지. 거짓말한 데가 없는데 이사가려니 진짜 아쉽다. 이참에 나도 자가 마련해야겠어. 이참에 우리 그냥 결혼할까? 어차피 더 늦어도 몇 년 안에는 결혼할 것 같은데 좀 빨리 하면 어때? 집 구하는 김에 신혼집으로 구하자. 사실 그때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좀 못 되었을 때라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빨리 결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몇 년은 만나고 결혼해야지 싶어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얘기하더라고요. 데이트로 웨딩 페어를 다니고 신혼집을 구경 다녔네요.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 준비를 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상견례까지 치렀더라고요. 이미 학원에도 저희가 만나고 있고 결혼 준비 중이라는 것이 모두 알려졌네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조롭던 결혼 준비 중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청첩장을 돌리던 와중에 어떤 여자가 제 남자친구를 찾으러 저희 학원까지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잔뜩 격앙된 얼굴로 데스크에서 박선우 이름을 부르며 제 남자친구를 찾던 그 여자는 손에 저희 청첩장을 쥐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해하며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수업 때문에 사정을 바로 듣지 못하고 퇴근 후 남자친구를 통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아까 무슨 일이야? 누군데 그렇게 난리를 쳐? 그것도 학원까지 찾아와서. 나도 그렇지만 다들 놀란 것 같던데. 미안해 유나야. 내가 너한테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뭔데 그래? 전 여친이라도 되는 거야? 맞아. 전 여친이야. 내가 전에 한번 말했지? 나를 오해하는 여자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고. 사실 그 여자가 집착이 심했어. 만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나를 의심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어.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더라고. 남자친구는 집착이 심한 전 여자친구가 자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깽판을 부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날라온 문자 내용들과 그 여자가 스토킹처럼 쫓아다니고 새벽에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일로 경찰서에 갔던 일까지 저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저한테 말도 못하고 고생했겠다 싶더라고요. 하마터면 괜한 의심을 할 뻔했던 게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소 제게 믿음을 줬던 남자친구였기에 제가 남자친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 도장까지 찍고 나니까 결혼식 하면서도 실감나지 않던 상황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그제야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남편에 이렇게 잘난 남자가 나만을 사랑한다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네요. 결혼 후 남편은 아무래도 부부가 둘 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부가 둘이서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들 이목도 있고 일과 생활이 분리되어야 맞다 싶었어요. 그러게 남편이 다른 학원에서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하게 되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신혼 초였는데 남편은 새로운 학원에서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일 늦고 집에 와서는 피곤해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워낙 오지랖 넓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일 때문에 바쁘겠다 이해했죠.
왜냐면 남편은 이전 학원에서도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인데도 가르치는 아이들 인적사항을 하나하나 다 세심히 살폈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상담도 많이 했고요. 새로 맡게 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려면 한동안 바쁘겠구나. 저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10시,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잠이 드는 남편을 보면서 아주 섭섭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워낙 배려심 넘치고 다정하던 남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별말 없이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서로 바쁜 와중에도 남편 피곤할까봐 보양식까지 해줬죠. 그러다 한 번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러워 나름 새댁 노릇 좀 해보려고 못하는 요리까지 해서 남편에게 전할 야식까지 챙겨들고 남편이 새로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놀래줄 생각을 하며 학원 앞까지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남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학원 근처에 차를 대고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저 앞에서 남편이 학원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도 확인하지 않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을 보고 뭔가 쎄한 촉이 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우선 남편을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남편은 어느 건물에서 웬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더니 다시 그 길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 밤에 남편과 외간 여자의 만남에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오만 생각을 다 했네요. 아는 사람이겠지, 지인이겠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밤 9시가 다 되어서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질 일이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을 즈음 남편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웬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저는 안에 따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도로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뒤에 뒷차가 제게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저는 모텔까지 남편을 쫓아 들어갔습니다. 모텔 주인에게 방금 들어간 남녀가 몇 번 방이냐 물어봤어요. 못 알려준다는 주인에게 내가 그 사람 와이프인데 책임질 테니 알려달라 그러고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키 받아서 문을 따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차마 그런 짓은 하질 못했네요.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있다는 모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장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을 추궁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으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네요. 그렇게 한참 만에야 모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뒤 방문을 열고 제 남편이 나왔네요. 이미 샤워를 했는지 젖은 머리칼에 옷은 그새 다 벗어서 샤워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눈이 돌대요. 거기서 제가 뭘 더 오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해하는 남편을 밀치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벌거벗은 여자가 저를 보며 고함을 지르네요. 당신 뭐야? 선우씨, 이 여자 뭐야? 미친 거야? 갑자기 방에 왜 들어와? 나 저 사람 와이프예요. 그런데 댁은 누구지? 누군데 지금 이 시간에 남의 남편이랑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있지? 누가 설명해볼래? 당신이 해볼래? 그쪽이 해볼래? 뭐? 와이프? 당신 유부남이었어? 진짜 미쳤구나. 저기 와이프분 오해하지 마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건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으니까. 진짜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 만나겠어요. 봐요. 지금 손에 반지도 없잖아요. 내 남편이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연애를 했다는 그 여자 말을 듣고 남편의 손을 들여다보니 그 여자 말처럼 남편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한시도 벗어두기 싫다며 씻을 때도 끼고 있던 남편이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반지 없이 총각 행세를 했다는 여자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거짓이 없었는지 남편은 그 여자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갈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악담을 퍼붓더니 마지막 갈 적에 저한테 명함까지 한 장 주고 나가네요. 혹시 이혼할 생각이면 제가 외도 증거 넘겨드릴게요. 생각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가 지금 남의 와이프 앞에서 저 인간을 조질 순 없겠네요. 근데 저도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화나서요. 그 여자가 나가고 한참 동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외도를 들킨 남자들이 의뢰하는 말조차 하질 않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벙어리가 됐어? 왜 아무 말이 없어? 언제 말할 건데?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당황스럽다는 얘기도 없어? 오해라는 설명도 안 할 거야. 그 머리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해야 할 것 아냐? 지금 네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야? 사람 정말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당장 무슨 말이라도 하란 말이야. 당신이 보고 들은 게 다 맞아. 내가 무슨 설명을 더 하겠어. 당신한테는 할 말 없지. 근데 이것 하나만 알아줘.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누구를 만나건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없어. 남편이 뻔뻔스럽게 꺼내는 그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질 않더라고요.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총각 행세하면서 외도를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 당신 대체 뭐가 문제야? 차라리 내가 벌써 질렸다고 말해. 결혼한 지 몇 달 됐다고 이딴 짓을 해. 애초에 우리 결혼 서두른 것도 당신 때문 아니었어? 이럴 거면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 끝났어. 우리 결혼은 이제 끝이라고. 여보, 이혼은 싫어.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어. 꼭 일부 일처제를 고집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남편이 얘기하는 헛소리는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던 얘기였습니다. 연애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인류학적으로 일부 일처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얘기였죠. 한 사람과 평생을 지낸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거짓된 감정이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라며 결국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게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대화를 나누다 나온 주제였기에 저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연애하면서 항상 저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고 절절히 표현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절절히 사랑하는 게 나만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설마 전에 했던 일부 다처제 이야기가 진심이었어? 당신이 그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면 내 생각이 바뀔 줄 알았어. 나 당신 정말 좋아해. 우리 진짜 잘 통하잖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맞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한테는 당신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람 좋아하는 거 알잖아. 당신도 나만 보고 살 이유가 뭐 있어? 우리 서로 합의만 되면 각자 이렇게 프리하게 지내는 거야. 이혼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부부로 의무를 다할 거고 그냥 조금 자유롭게 두자는 거지. 네가 지금 뱉는 게 말이야 똥이야? 부부의 의무를 다한다고? 결혼 서약한 게 몇 달이라고 그새 다 잊어버렸니? 너 그렇게 머리 나빠? 너 혼인신고하면서도 생각을 못했어? 너 지금 하는 거 자유, 사랑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더럽고 추접한 불륜이야. 네가 하는 거 로맨스 아니고 치정이라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다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 평범한 당신 이해가 잘 안 되겠지. 근데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거야. 요즘에는 여러 사랑을 두는 폴리아모리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야. 당신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때는 세상에 다양한 사랑이 있구나 이해하는 듯 해놓고 당신이야말로 이제 와서 왜 그래? 뭐? 이해하는 듯 했다고? 나는 그때도 말했어.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지만 내가 포용할 범위는 아닌 것 같다고. 그게 내가 나도 애인 여러 두겠다는 말이랑 같니? 너 좋을 대로 이해하지 마. 됐어.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이랑 떠들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이혼 준비할 거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한참을 남편이랑 얘기해봐도 대화가 되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저와 백년가약을 맺어놓고는 이제 와서 일부 다처제 이야기를 하네요.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남편의 입을 찢어놓고 싶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결국 저는 신혼집에서 제 짐을 싸서 나와 당분간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정이 지방인데다가 이런 일로 이혼하게 생겼다는 말을 집에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기댈 곳은 가장 친한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란 친구는 제 자초지종을 듣고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맞죠. 그런데 남편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누고 보니 제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인간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니 연애할 때는 너밖에 모르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뭐? 다 자연해? 일부 다 처제? 너 제대로 알아봐. 그런 말하는 놈이 설마 여자가 하나밖에 없을까? 이제 와서 보면 너 결혼 전에 그놈 찾아왔던 전 여친도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아. 양다리도 뻔뻔한 놈이 3다리 4다리 안 했을까 싶다.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겨우 하나 가지고 남편이 그런 소리까지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평소 핸드폰을 2개 사용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인 용무폰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관리하는 업무용 폰이었죠. 사실 남편을 의심할 수 없었던 건 저나 남편이나 서로 핸드폰을 거리낌 없이 들여다보곤 했는데 한 번도 이상한 낌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가 한 번도 그 업무용 폰을 들여다본 일이 없더라고요. 뭔가 있다면 거기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학원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걸 알았던 저는 몰래 남편의 학원을 찾았습니다. 전에 남편 학원 동료분들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학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 급한 부탁으로 잠깐 왔다며 남편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한참 뒤졌더니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누가 들여다볼 거라 생각은 못했는지 잠금도 안 해놔서 쉽게 열어볼 수 있었죠. 핸드폰 연락처를 뒤지는데 죄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이름이더라고요. 1학년 김땡땡, 2학년 이땡땡 이런 이름들 뿐이었어요. 아닌가 싶었던 차에 문자를 뒤져봤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이름만 학생으로 저장되어 있었지 대화 내용은 누가 봐도 학생들과 나눈 대화는 아니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애정 섞인 문자들. 더 놀라운 건 그런 대화를 나눈 번호의 주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중 하나는 제게 명함을 주고 갔던 그 여자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들킨 그날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며 다시 보자는 연락을 했네요. 다행인지 답장은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의 업무폰에서 다른 여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저는 그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죠. 모두 같은 날, 다 같은 모텔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명함을 준 그 여자에게는 따로 연락해서 미리 만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제 남편의 몰랐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알려준 곳에서 남편의 상간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시간 간격을 두고 약속을 정해서 차례차례 한 명씩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처음 보는 제가 있자 놀랐는지 뒷걸음질 치는 것을 상황을 설명해서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자들 반응은 다들 비슷했어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다. 사실을 알고서 당황하는 것도 다 비슷했네요. 개 중에는 우는 여자도 있고 악에 받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불러앉히고 봤더니 저를 포함해 그 인간의 여자만 7이었습니다.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요일마다 하나씩 만나려고 수를 맞춘 건지 어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을 수 있었나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는 남편의 집착이 심한 전 여친이라던 그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 뒤로 잠잠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랬다네요. 저랑 피치 못하게 결혼할 상황이지만 혼인신고 안 하고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겠다고 했다네요. 정말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저한테는 그쪽이 집착 심한 전 여친이라서 미쳐 날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식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했고요. 그때 도장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저한테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저랑 꼭 결혼하겠다고요. 그 여자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싶은 건지 눈앞의 상황에 충격이 컸는지 쉽게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을 빼면 나머지 여자들은 다 비슷했어요. 길면 2년, 짧으면 몇 달로 다들 만난 기간은 각기 달랐지만 그 인간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그동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총각 행세를 잘했던 건지 의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 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줬다고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하는 게 그리 섭섭하지 않았다네요. 저도 겪어봤으니 그 심정을 10분 이해하겠더라고요. 결국 우리들은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그 인간을 대체 어떻게 망쳐놔야 하나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들 제가 그냥 이혼해주는 건 너무 싱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별 생각 없기는 다들 마찬가지였지만 그놈을 향한 증오심만은 다들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일단 자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여자들이 모두 알게 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그럼 당신도 결국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냐고. 뭐? 그럼 정말 네 놈처럼 미쳐서 계속 같이 살 줄 알았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려. 어떻게 이혼할지는 천천히 생각할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다들 당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당분간 몸 사리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허튼 짓 하다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알겠어? 남편에게 확실한 이혼 의사를 밝히고 저는 남편의 다른 여자들과 남편의 복수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 모임 이후 한 여자가 잠적을 했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아서 복수고 뭐고 하고 싶지 않다는 문자만 남기고 말이에요. 그 여자가 바로 결혼 전 찾아왔던 남편의 전 여친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결혼할 여자 버리고 자기랑 결혼하겠다는 남자 말을 믿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심할까 싶어서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복수야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뒤늦게 알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뒤에서 몰래 둘이 결혼을 준비 중이었네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갑자기 서둘러서 결혼을 준비한다며 벌써 청첩장 찍고 예식장도 비싼 곳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대체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황당해하는 건 다른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 너무 충격받아서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알고도 그 인간이랑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지? 심지어 언니랑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요? 그니까 말이야. 아니 그런 놈 붙들고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놈이 그렇게 좋은가? 이 정도면 둘이 똑같다고 봐야 해. 아주 천년의 사랑 나셨네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 아냐 오히려 잘 됐어. 둘이 똑같은 인간이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 그 인간한테 복수할 다른 좋은 생각도 없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수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잘 됐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남편 결혼식 가서 제대로 깽판을 놓자고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그 여자는 저희가 둘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르는 줄 아는 눈치인데 생각보다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 여자가 예약한 예식장 직원 중 한 명이 이 여자들 중 한 명의 식구였어요. 자기 가족이 당한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 가족분이 신랑 될 남자 이름을 보고 놀라서 알려줬는데 동명이인일 줄 알았던 인간이 정말 본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그놈의 결혼식 날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웨딩이었지만 그 가족분 도움으로 저희는 손쉽게 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식장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그 둘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고아였던 남편 혼주석에는 어디서 들여왔는지 부모님도 앉아있네요. 오늘 결혼할 신부네 집이 좀 사는 집인가 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서로 수준 맞추려면 혼주석 비워두긴 좀 그랬나 보네요. 저희는 신부가 입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왕 터뜨릴 거면 괜히 우리끼리 신부 대기실 몰려가서 그러는 것보다 하객분들 모두 모시고 난리를 피우는 게 확실하다 싶었거든요. 이윽고 신부가 신부 아버지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때 제가 버진로드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혼인관계 증명서를 들고요. 여러분! 신랑 될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이러고 있고요. 제가 이 사람 부인입니다. 조강지쳐 버리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려는 제 남편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저기 혼주석에 있는 남편 측 부모님은 며느리인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요. 신부 아버님, 이 상황 보시고도 따님 결혼시키실 겁니까? 따님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여자가 7인 인간이랑 결혼을 생각할 수가 있냐고요. 제 난동에 하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곳 가드들에 의해 끌려 내려가고 다른 여자들이 당황해하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끌려 내려와서 신부 부모님에게 똑똑히 전했어요. 아직 따님이 어려서 사리 판단이 안 되시나 본데 저처럼 못 볼 꼴 보고 이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고 해주세요. 같은 피해자로서 안쓰러워서 그래요. 저 인간 일부 다 처제하자는 인간이에요. 따님이 평생 남편 처첩들이랑 지내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집 부모님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신부 손을 잡아 끌고 식장을 벗어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옷이 다 뜯길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었네요. 여자 5이 달려드니 자기도 속수무책인지 하이힐에 밟히고 손톱에 찢기고 눈에는 멍이 들어 멀끔했던 신랑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네요. 그러는 중에 누군가 경찰을 불렀는지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폭력으로 전과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도 다들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어요. 경찰서까지 가서 남편이랑 처음으로 다 같이 마주보고 앉았네요. 남편은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경찰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덕분에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금전치료라고 그러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제 속이 좀 편하겠더라고요.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는데 그래도 같은 피해자 여자들이 물심양면 도와준 데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리고 그 뒤로 전 남편은 학원 일을 영영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덕분이에요. 다니던 학원의 사실을 알리고 잘린 남편이 새로운 학원으로 면접을 다닐 때마다 저희가 나서서 남편의 실체를 고발했죠.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인간을 뽑을 학원은 없었습니다. 학원 일이 구하기 힘들자 인터넷 강의 쪽으로도 알아본 모양인데 이번엔 제가 나서서 계약 파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도 그 바닥 일하고 있어서 인맥은 좀 있거든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평생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할 자신은 있었죠. 뭐 꼭 강사 안 해도 그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이리저리 쪼들릴 겁니다. 결혼식까지 갔다가 엎어진 그 집에서도 고발을 한 모양이에요. 당분간은 저 말고도 법원에서 만날 얼굴이 많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꼴을 만들고 나니 속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사람한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되진 않네요.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할게요. 전 남편 같은 비상식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제발 마음 맞는 인간들끼리 뭉쳐 사세요. 괜히 정상적인 엄한 여자들 건드렸다간 이런 꼴 면치 못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결국 사연 신청해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소한 의견도 좋으니 꼭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외롭게 혼자 지내신 저희 홀 시어머니께서는 매일을 외로워하시는 모습에 저희 또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 때문에 늦은 나이에 사랑을 키웠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현재 시어머니 나이가 60세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고백을 하신 분은 55세입니다. 5살 정도 차이가 나며 특이하게 외국분이십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오랫동안 한국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며 노인정에 찾아오셨고 한국말을 곧잘 하는 모습을 보곤 모두가 놀라셨는지 신기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님이 시키는 심부름 때문에 잠시 집안일을 하다가 노인정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노인정에서 외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에 알고 보니 외국어 강사셨습니다. 한국 생활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들었네요. 그런데 외국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넘어와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을 어머님께 전해 들었는데 이분이 노인정에 찾아오면서부터 부쩍 말도 많아지셨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 우스갯소리로 연애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잘해주나 봐요. 외국분이라서 그런지 부침성도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는 좋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도 잘한다면서요? 그래, 진짜 한국말 잘하더라. 그리고 매너도 좋고 항상 웃어주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유독 나한테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걷는 거 좋아한다면서 시간 되면 공원도 같이 다니자고 나한테 말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몸에 문신이 좀 많더라. 문신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 문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공원 혼자 가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이참에 한번 같이 다녀보세요. 그런데 나랑 옆에 같이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저도 몇 번 봤지만 그분 성격도 좋으시고 괜찮은 분 같아 보였어요. 내 나이 60에 주책이긴 한데 설레는 감정 느껴도 되는 거니? 이 나이 먹고 연애는 무슨 그냥 친해지려는 관심이겠지. 어머님,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세요. 그래도 여기 동네 분들 중에 어머님께서 제일 동안이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미모도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 주변 분들이 어머님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접근하는 거고요. 이참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한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집이 바로 옆동이라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 후 어머님과 그분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 또한 오랜 기간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면서 외로우셨을 테니 이참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는 적극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 어머님과 그분이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시더니 조금 적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서 그런지 두 분이서 손도 꼭 잡고 다니시면서 서로의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행복해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기분이 좋았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도 저녁도 함께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함께 알아가면서 정말 서로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애만 하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결국 두 분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잔치가 열렸고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정중하게 대해드렸고 이런 저희 모습을 불편하게 느끼셨는지 예전처럼 그냥 대해주라며 거리 두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게 될 것 같았던 행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저희 가족은 너무 놀라서 현관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문을 열라며 문을 쾅쾅 거리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맨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말도 마라. 내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정도껏 해야지. 계속해서 못 살게 굴어 도망쳐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저히 안 맞아서 살 수가 없겠다. 나도 진짜 여태까지 참고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정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밤낮 없이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 힘들구나. 정도껏 해야지. 나도 적지 않은 나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고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당연히 안 맞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나도 나이가 있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저희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깨를 내리시면서 보여주신 건 다름 아닌 타투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랑의 의미로 타투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싫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하게 되었다는 말에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바지를 끌어올리더니 허벅지에 보이는 이상한 글씨체 타투가 그려져 있었고 우리 사랑 영원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손목에도 타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창피하셨는지 계속해서 긴 바지, 긴 팔만 입고 있으셨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반팔 반바지 입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서 부부랍시고 남편의 요구에 응해줬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었고 알록달록한 색으로 몸에 새겨진 타투를 보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도망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마지막이라면서 등에 타투를 새기자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등에는 남편의 얼굴을, 남편의 등에는 시어머니 얼굴을 새기자는 말에 싫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보채면서 나중에는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길래 맨발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생각하기도 싫다며 치를 떠시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같이 가자는 말에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면서 점심 먹으려고 차려놓은 음식을 치우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의견 충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하기 싫다고 말하고 나이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지만 자기는 배우자가 생기면 서로 커플로 꼭 타투를 하고 싶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니 한 번만 응해달라며 계속해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중히 서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그만해달라고 말했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배려 또한 해줘야 한다면서 그동안 노력해주지 않았냐며 여기까지만 하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고 그 모습에 모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는 자기의 마음에 사랑을 불태워준 사람이기에 하기 싫어도 타투를 했지만 그동안 자기 몸에 있는 타투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며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자기 몸에 타투까지 새기셨을까 생각했고 저 또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일로 서로 좋았던 감정 망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님을 쳐다보더니 자기가 생각이 정말 짧았고 자기 혼자 표현이 너무 과했다며 어머님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타투하러 가지 않겠다며 어머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이렇게 삐그덕거렸는데 앞으로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국적도 틀렸고 그만큼 살아온 환경의 색깔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잘하겠다며 앞으로 자기도 배려 많이 한다면서 저와 남편의 정신을 쑥 빼놓으시곤 두 분께서는 손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다시 봐도 두 분은 정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서툰 만큼 이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알 수 없는 어머님의 표정이 요즘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단둘이 얘기할 때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밤에는 최고의 남자가 된다며 수줍은 얼굴을 하십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리송하네요. 앞으로 별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이런 부분을 경험해 보시거나 주위에 비슷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정신없었던 저희 가족의 사연